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어제가 또 쉬는 날이다 보니까 저도 잠깐 쉬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들려드릴 소식,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세 가지 준비를 했고, 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함께 진행을 해보죠. 그 전에 혹시라도 아직 구독 못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메타 퀘스트 3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까 메타를 제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프로가 나오긴 했었는데 워낙 금액이 비쌌었고 2도 잘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드디어 3가 나올 때가 됐었었네요. 이 VR 헤드셋이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더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다음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인 애플의 VR 헤드셋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 나오는 것들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가볍고 얇다? 지금도 만족스러웠었는데 더 얇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 스트랩도 강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자, 앞면에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이 돼가지고 두 개의 컬러 비디오 패스스루 카메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패스스루 카메라라고 하는 게 지금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쓰시는 분들은 옆에를 두 번 두드리시게 되면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VR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도 왼쪽 오른쪽으로 봤었을 때 다 전면이 보여요. 자기 손가락도 보는 게 가능하죠. 다만 아쉬운 거는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퀘스트 프로에는 컬러가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개의 표준 카메라가 있다는 건 역시 바깥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깊이 센서를 포함하는 강화된 센서 스위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깊이 센서라고 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센서가 들어있어갖고 눈 자체가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기계에다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 있으면은 무슨 기능이 가능하게 되냐면은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때 자기가 앉아있던지 자기가 섰던지 그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그려줘야 돼요. 이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인식이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퀘스트 3 같은 경우에 그 작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패스스루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깊이 센서로다가 현재 있는 공간의 위치를 분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그전에 프로넬 렌즈라는 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눈으로 치자고 한다면은 볼록 렌즈만 있으면 사실 VR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카드보드 시리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볼록 렌즈가 무겁다 보니까 여기를 안으로 파기도 하고 바깥으로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볼록 렌즈의 형태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긴 하는데 점점점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팬케이크 렌즈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정말 앞에가 얇아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로 버전이 비쌌던 분들한테는요,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으로 나오게 될 기대감이 좀 있죠. 퀘스트 1이 그랬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 고가 그랬었고 퀘스트 2도 5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긴 했었지만은 금액이 금방 떨어져서 40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싸진 못할 거예요. 몇백만 원이 갈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400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50에서 60 정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애플의 새로운 VR 헤드셋이 400만 원짜리가 나오든 500만 원짜리 나오든지 간에 얘가 한번 확 열어주고 나서요. 그런 다음부터는요. 저가형을 찾으면서 좀 비슷한 거 찾는 분들한테는 퀘스트 3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간격을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다리는 제품이고 올해 앞으로도 6월달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회사들의 VR과 AR 그리고 글래스에 대한 것들과 헤드셋에 대한 이야기들 더 많은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대하시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나눴던 적이 있었었는데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시화를 쏟아내고 있는 건 뭐죠? 곧 현실화 된다라고 봐야겠죠.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도입을 두려워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죠. 간편결제 업체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왜 불거지게 됐냐면은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성페이가 있죠, 국내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카드사들하고 제휴를 맺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삼성페이를 쓰더라도 굳이 수수료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카드사들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반에 이렇게 정책을 잡았던 이유 자체가 폰을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서비스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이만큼 커지게 되다 보니까 수수료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나기는 하지만 기존의 카드사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국내 카드 서비스의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해외 서비스를 확산하면서 해외에서도 삼성페이로 간편 결제를 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카드사한테는 해외 결제 수수료 내라. 라는 걸로 갔었었죠. 이것도 동의하지 않다가 이제는 점점 해외여행이 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애플페이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당연히 협상해야죠. 자, 애플페이 같은 경우 현재 현대카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페이하고 제휴를 하면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내기로 측정을 한다? 이게 나오는 그 순간에 삼성 입장에서는 수수료 받아야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 결제액에 애플페이 수수료인 0.15% 정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연간 1,000억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점점 수수료를 더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게 소비자들한테 이 수수료가 전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연 그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삼성페이를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고스란히 이익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거 역시도 삼성전자 주주라면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해보죠. 스타링크 이야기, 우주 인터넷 이야기 제가 주구장창 드리고 있죠. 중국이 자체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무력화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스타링크가 하늘에 떠 있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 아니면 러시아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도 1대1로라면서 정말 무섭게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죠. 중국의 프로젝트는 기존에 쏘아올린 4천여 개의 위성에 더해서 13,000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야, 이거 저 챙겨봐야겠는데 벌써 4,000개 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높이 쏘아 올린다. 스타링크보다 더 높이 쏘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있으면 중국권 여기 올라가서 스타링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본인들이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 같겠죠. 원한다라면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정 8호 로켓을 사용해서 연간 1,000개 이상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다라고 하네요. 이제 우주전쟁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궁금하기는 한데 정말 이러다가 사고라도 터지게 되면은 영화 승리호가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닌지 그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타퀘스트 3 출시 예정에 대한 얘기, 간편 수수료 도입에 대한 얘기, 중국 자체 위성 인터넷 구축 프로젝트 가속화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